아, 정말 현실로 따지면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걸 도와주는 게 본인한테는 불리한 거네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변호사 장주용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폭행 관련해서 아까 조금 얘기를 나눴어요. 일단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서현역이라든가 최근에 신림동이라든가 그때 정말 일방적으로 묻지마 칼부림을 했어요.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었으니 이슈화가 크게 됐는데 이 묻지마 폭행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뉴스를 봐도 가끔은 지나가다가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빠서 때렸다. 그 혼잣말을 했는데 자기가 욕하는 건지 알고 가서 찔렀다. 뭐 이런 기사들도 적지 않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사람은 자연스럽게 방어를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슈화가 안 될 경우에는 법적 책임에서 방어를 했을 경우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확 때렸는데 정말 방어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밀었다거나 같이 다툼을 했다거나 싸웠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소극적 저항 행위를 했을 경우에 네. 정당방위 그쵸.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소극적 저항 활동이 도대체 뭐예요? 범위가 굉장히 너무 좁아서 예. 경계가 모호한데 상대방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어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네. 단지 그냥 때리는 걸 막는 거는 사실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예. 때리려는 손을 잡는 거 이런 예. 게 이제 정당방위에 해당하느냐 그런 걸 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손을 잡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싶고요. 근데 손을 예를 들어 팔을 비틀거나 일방적인 폭행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유단자예요. 때리려고 하는 손을 잡고 방어하기 위해서 팔을 비틀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쌍방이 되는 건가요? 그 실무에서는 같이 입건이 돼서 쌍방 폭행으로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최초에 때리려고 했던 사람이 한 대도 못 때렸는데 때리려고 하는 걸 막아서 피해자가 팔을 비틀었어요. 이러면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뀌는 건가요? 그건 공격 행위죠. 그건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무조건 한 대를 맞아야 되는 거네요? 막는 거 정도로만 하라는 거죠. 아, 막으면은 일단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를 하지 않았으면 예. 일단은 피해자 위치에서 판단을 받지 않을까 자, 그럼 싶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에 대한 행위가 없잖아요. 사실 폭행이라는 게 반드시 네. 때려야만 폭행이 아니라요. 때리지 않아도 유형력의 어떤 행사로 인정될 수 있으면 폭행이 인정될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때리려고 했다면은 뭐 폭행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해자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막아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가서 어떤 무기나 뭐 이런 걸로 가해자를 가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가해자를 가격한 사람은 정당방위 행위를 하게 된 건가요? 공격을 한 거죠.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가해자를 가해한 공격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나쁜 놈이네요? 나쁘다 안 나쁘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요즘 이렇게 묻지마 폭행 사건이 많이 발생을 네. 하면서 저도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됐고요. 예. 불가피하게 예.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예, 수 있거든요. 감수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드림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예. 운동을 하는 선수가 누군가를 보호해 주려고 하다가 3명인가 4명을 주어 패거든요. 예. 운동선수가 가해자로 돼서 굉장히 이제 궁지에 몰렸다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4명의 고등학생을 때리는 운동선수의 모습이 SNS에 업로드 되자마자 여론이 바뀌어서 네. 영웅처럼 돼버리는 거죠. 운동선수는 가해자였다가 훌륭한 시민이 돼버리거든요. 예. 법리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법률 판단에 문제가 있고요. 법적 안정성, 구체적인 타당성 이게 이제 법에서 추구하는 두 가지 목표인데요. 예, 예.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해자에 해당하고 뭐 폭행 내지 상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네. 또 구체적인 타당성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또 고려를 해서 선처를 구할 수 있고 네. 예, 충분히 그런 어떤 법률적인 장치들은 마련이 돼 있습니다. SNS에서 유명해진 영상이었는데요. 지하철에서 어떤 여성이 중년 남성을 굉장히 많이 때려요. 예. 그 영상 중간에 남성이 잠깐 반격하는 영상이 나와요. 네. 저는 이거 쌍방폭행이네? 근데 그 영상이 굉장히 이슈화되다 보니까 그 남성은 그냥 불쌍한 사람이 됐고 쌍방이 아니었거든요. 여성만 가해자가 됐지. 영상이 SNS에서 이렇게 퍼지지 않았다면 저는 그 남성분도 쌍방폭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고요. 그게 현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구나. 여론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 게 아무래도 뭐 수사기관이고 예. 뭐 법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쌍방으로 입건을 해서 역풍이 불 수도 있고 그런 면이 분명히 고려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잘못된 거죠, 그것도.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해자가 나한테 올지도 모르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효과적으로 공격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형사적으로 예.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상황적인 측면을 예. 잘 말씀드려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민사적으로도 어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책임 비율이 최소한으로만 인정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당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일단 촬영하고 증거를 다 만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가서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이네요, 가장. 어쨌든 공격 행위를 하게 되면은 예. 처벌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 정말 현실로 따지면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걸 도와주는 게 본인한테는 불리한 거네요.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좀 넓혀서 적용을 하겠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어디까지 인정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정말 될지는 저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재물보험, 화재보험 전문가인 장주영 변호사님이 오신 김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묻지마 폭행, 묻지마 칼부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